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점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혼조 마감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 미국의 금리 상승과 기업 실적 발표 등이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출발한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하락 전환했고요. 파란불 켜고 있는 코스닥은 개작 직후보다 낙폭 키우면서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조정받는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좀 흔들림이 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보니까 아침서부터 IT주들이 좀 흔들림이 조금 눈에 많이 더 들어와요.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IT 섹터도 좀 빠지는 것도 조금 그러긴 한데, 자, 어제는 철강주의 강세, 경기 민감주, 그동안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 해운주, 기계주, 정유, 화학, 증권까지 이쪽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아줘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지금 건설주들이랑 조선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FOMC를 앞두고 내지는 5월장을 지금 앞두고 시장을 지금 잠깐 흔들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꼬랑지를 오늘에서 좀 달아줄 건지를 좀 살펴봐요. 만약 오늘 약세로 끝나면서 자, 차트 보겠습니다. 지수가 3140이 깨져버린다. 3140 라인이 깨져버리면 현금화 대응 중 해야 됩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도 그렇고 3140이 깨지면은 그때에서는 3080 라인도 깨질 수도 있고 지지대 가면 당연이지만 3140이 깨지면 3080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3080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 3000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그러면 3000에서 지지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2800, 2600 밑으로 그냥 쏟아질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올라놨으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경기 순환매 관련주 해가지고 철강주 저렇게 강하게 띄워놨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애들이 건설주, 조선주, 그 다음에 해운주는 올라갔으니까 됐고 증권주 이런 애들로 순환매 나오면서 IT도 순환매를 돌려놔야 지수가 여기서 3140이 깨지지 않고 왜 여기까지 올려놨으니까 깨지지 않고 다시 들어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밑으로 3000을 깨서 2600으로 떨어질 건지 아니면은 3300, 3500 쪽으로 올라갈 건지 아직은 결정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미리는 없는데 오늘 내일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지금 IT 부품주들 보면은 지금 5% 지금 떨어져 있는 애들 꽤 눈에 보이죠? 3%, 4%, 5% 지금 하나마이크로도 지금 7%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저렇게 지금 떨어진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꼬랑지도 안 달고 오늘서부터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3140이 조만간에 깨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현금화 대응을 지금이 아니라 이번 주 후반까지 시장이 약세로 들어왔으면은 그때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함부로 떨어진다고 막 사려고 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들을 시장이 만약에 다시 좋아지게 되면 냅둘 것인지 시장이 여기서 안 좋아져 버리게 되면 현금화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금 기로에 섰다는 얘기니까 함부로 막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시장이 다시 확실하게 좋아지면 그래서 그 좋아지면이라는 뜻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차라리 조선주들이 오늘 10%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10%, 20% 폭등이 나오든지 철강주처럼
아니면 건설주가 비슷하게 철강주처럼 10% 20% 폭등이 나오든지 그러면서 어제 철강주의 강세가 나왔던 것처럼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뭐 증권주가 돼도 상관없어요. 다른 순환매 업종이 뭔가가 폭등세가 나와주면서 시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궈놔야 됩니다. 그래야 IT 부품주들이 꼬랑지를 달죠. 그래야 많이 빠졌던 오늘 5% 7% 쿵 하고 떨어졌는데 내일은 다시 들어 올리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이어서 오늘 흔드는 척을 해놓고 내일 다시 땡겨 올리고 땡겨 올리고 땡겨 올려서 지수가 또 신고가로 가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약세로 끝나버리게 되면 제가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21선까지 밀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밀렸으니까 내일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못하고 오늘 계속 장중에 수급을 계속 오늘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아직 그렇게 크게 매도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오후장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여기다가 막 1조를 갖다 던지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전에서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1조 던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현 상황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1조씩 던지고 코스닥도 막 무지막지하게 던지고 그러면 흔들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은 흔들릴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올라갈 건지 흔들릴 건지 그 기로의 가운데서 얘네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사면 얘네들이 팔고 한번 흔들어 놓을 거고 여러분들이 안 사고 다 팔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다시 땡겨서 위로 올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망의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얼마나 강하게 또 들어 올려주는지 오후장까지 힘을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 힘을 좀 확인을 해서 꼬랑지를 달아야 돼. 제일 좋은 나이스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일 좋은 상황은 오늘 조선주들이 10% 이상 폭등 그리고 건설주들도 5% 이상 강세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서 IT 부품주들 오늘 5% 7% 빠졌던 애들 꼬랑지 달려서 1, 2%대로 낙폭 축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오후장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울러서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철강주 같은 경우들은 뭐 오늘 하루 만에 꺾이거나 하루 만에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시장이 만약에 빠질 생각이 있다면 철강주가 됐든 뭐가 됐든 열심히 빼놓겠죠. 근데 지금 아침까지 이 상황은 조선주들을 강하게 지금 잡아두면서 지수는 별로 안 빠지는 흐름으로 지금 꼭 묶어두고 있는데 일단 오후장까지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은 오늘의 어제 흔들렸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어제 강했던 철강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는지 순환매 업종의 종목인 조선주의 흐름들이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지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들의 순환매가 계속 나와주니까 그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요. 대응 전략 얘기해 주시면서 오후장까지도 잘 살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두산이 5.1%, 원익홀딩스가 3.8%의 수익 내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유니셈도 2.6%의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종목은 어제 편입된 계룡건설 소폭의 수익 내고 있네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91.9%고요.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건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조선주입니다. 일전에 계속 건설주를 가지고 나왔었고 기계주 뭐 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고 나왔었고 작년에서는 철강주, 현대제철, 뭐 포스코 이런 종목들도 갖고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그쪽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포스코랑 현대제철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추천하기 좀 어렵고요. 이제는 순환매 종목으로 이제 조선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좀 째려보고 있었는데 어제서부터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자 어쨌든 오늘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제 표육 종목이었던 건설주 계룡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5,500원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시장이 계속 흔들려주면서 지금 더 빠져가지고 아까 방송할 때보다 더 빠지는 바람에 손실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건설주들이 지금 그래도 잘 버텨줘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현대건설 최근에 4월 달에 표육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수익률은 뭐 17% 정도 올라갔을 것 같은데 지금
45,000원대 준 이후에서 지금 계속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현대건설을 봤을 때서는 건설주들은 지금 흔들리는 그래도 IT 섹터보다는 훨씬 더 지금 나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뭐 GS건설도 조금 흔들리고 있고 뭐 다른 뭐 건설주들도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현대건설이 자리를 지금 잘 지키고 있으니까 건설주들이 막 무너지거나 그러지 것 같아요. 그러면 계룡건설도 여기서 무너지기보다는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주는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측정은 하는데 얘가 바닥 종목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바닥이 아니고 얘가 지금 2009년도 이후에 지금 신고점으로 가 있는 신고가 돌파 패턴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34,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자른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손절을 한다는 생각으로 보유는 가능. 그렇게 해서 쭉 하고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몇 가지를 쭉 살펴볼 텐데요. 작년 10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하나투자증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주 작년에서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NH투자증권 뭐 등등 몇 가지 증권주들을 지금 추천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투자증권 역시 바닥에서 건져 놓으니까 저도 이렇게 급등이 간지 며칠 전에 알았어요. 하나투자증권. 자, 하나투자증권 작년 있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이거를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때 아무도 그때 별로 신경도 쓰질 않았었죠. 자, 10월 언제쯤 10월 27일 날 방송 이거를 1,825원에 추천해가지고 그때 당시 올라와서 뭐 3% 수익 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절반을 팔아라. 나머지들은 증권주들도 주식이니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지수가 지금 3,200대는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증권주가 올라갈 거다. 월봉을 봐봐라 하면서 그렇죠? 그때 다시 월봉을 보여드립니다. 작년 여기입니다. 작년 10월 달 이쯤이에요. 이쯤. 월봉을 봐봐라. 완전 날바닥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고 그렇죠? 하나투자증권. 작년 10월 27일 날 방송 한번 봐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다른 증권사들도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가서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간다. 그래서 증권주들은 향후에 움직이게 되면 마지막 순환매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등등 하면서 바닥에서 1,870원에서 1,825원에서 얘기했던 건데 최근에 증권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이 349.3%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작년 10월 달에 10월 27일 날에 그냥 여기다가 그냥 몰빵을 해서 묻어놨으면 야,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온 건데 지금도 그때 대비 한 60%? 130%? 한 160% 정도 한 160% 맞는 것 같아요. 200%인지 모르겠어도 200%군요. 200% 정도 지금도 지금 올라가 있는 20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349.3%가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거든요. 증권주의 흐름에서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쭉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튀면은 당연히 눌리는 건 당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여기 바닥에서 1년, 2년, 3년 정도 끌고 가니까 이만큼 올라갔듯이 얘도 비슷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또 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서는 15,000원, 17,000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하나투자증권이 15,000원, 17,000원 가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2020년도에서 1,825원 정도에 여러분들을 추천했던 종목인데 바닥권역이 있었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300% 올라갈 때 리뷰를 해드렸다. 근데 고점을 주고 지금 많이 밀려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조정받고 또 가면 나중에 15,000원, 17,000원 간다라고 문자로 가 있죠? 하면서 1,800원대에서 지금 수익률이 지금 만약에 하나도 안 팔았다면 지금 거의 780%에서 800%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올라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차트는 바닥에 있는 거를 잘 사면 망하지 않는 회사를 잘 사면 시간이 지나면 크게 갑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도 그렇죠? 하나도 안 팔고 다 갖고 있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미 벌써 팔았을 거예요. 이미 거의 다 팔았거나 했을 텐데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 조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심을 내면서 가져갈 수가 있지 한 주도 안 팔면 흔들릴 때 버티지를 못해요. 이미 벌써 흔들릴 때 다 팔았겠죠. 벌써.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쭉 주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면 비중을 이미 벌써 여기서 줄였거나 하나도 안 줄였다면 여기서 줄이든지 그래서 비중을 50% 이하로
10%, 뭐 20%, 뭐 25%, 뭐 그렇게 비중을 작게 해가지고 뭐 계속 끌고 가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차트가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조정받으면 나중에 또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유를 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4월 1일 날, 이건 작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가 아니고 작년. 코스모 신소재. 자, 작년에서 4월 1일 날에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바닥 종목이었어요. 4월 1일 날에 매수 가격은 7,000원대 드렸던 종목인데 326%. 어젠 제가 200%인 줄 알았더니 326% 수익이 나왔는데 봐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까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종목은 바닥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무럭무럭 자란다 그랬죠.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올라간 게 326%인데 현재에서 보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규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요. 여기서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326%가 쭉 빠지면서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80%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25,000원 안 깨지면 계속 냅둬보는 거예요. 25,000원 깨지면 그냥 다 팔아버리면 되죠. 그렇죠? 25,000원 깨지면 지금으로부터 해서 한 12% 정도 더 떨어지는 자리인데 그거 떨어지면 그냥 다 챙기면 되는 거고 안 깨지면 계속 버티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지금 IT 부품줄이 흔들림이 좀 오늘 나와요. 4%대 넘게 빠지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뭐 선익시스템 5% 빠지고 한미반도체도 4% 빠지고 심택홀딩스도 지금 3.5% 빠지고 톱텍도 3% 빠지고 코스모학도 4%나 빠지고 하나마이크론 7% 빠지고 동기세미캠도 4% 빠지고 등등 지금 IT 부품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흔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도 얘도 여기서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놔가지고 얘네들이 억울해갖고 얘네들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5,000원 안 깨지면 개념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제 작전주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수익권역에 있다면 욕심을 내고 얘를 3만 원을 가져가든 4만 원을 가져가든 10만 원을 가져가든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유는 수익률이 26% 났기 때문에 그렇게 갑질할 수 있는 거죠. 하한가 떨어지면 팔아버리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면 얘가 500% 수익 나올지 1000% 수익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수익이 300% 이상 나 있는 상황에서 비중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비중을 많이 줄여서 요만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버티기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4월 14일 날에 실리콘웍스. 심심할 때마다 실리콘웍스 작년에 추천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5일선 이탈 좀 조정은 보이지만 쉽게 또 죽는 모습은 또 아니네요. 이렇게 아래 꼬리까지 달고 아직 힘이 아직 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수익률이 264.9%가 났습니다. 결국은 바닥에서 샀던 종목이 크게 간다는 것도 증명이 됐죠. 4월 14일 날 실리콘웍스 시스템 반도체 매수 가격은 28,800원에 드렸던 건데 10만 5천 원까지 가버렸어요. 28,800원짜리 드렸던 종목이 지금 10만 원을 갔습니다. 264%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왔고 작년 또 4월 13일 날에 현대제철 이게 지금 오늘 또 고가를 또 찍으면서 수익률은 198.5%. 제가 이거 100% 수익 날 때 얘기했던 게 있죠. 이거 나중에 가면 200%도 나올 수 있다. 200%가 뭡니까? 제가 볼 때 500% 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정받고 움직이면 8만 원, 10만 원 나중에. 왜냐하면 차트가 이렇게 생긴 애들은요. 나중에 고점까지 다 가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닥에 있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돌아가는 패턴들은 또다시 박살나서 이게 만 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고점으로 가줘요. 그래서 고점을 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고점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을 보면 돼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집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서는 12만 원, 14만 원 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냥 10년 동안 2만 원 떨어질 때까지 마이너스 84%에서 10년 동안 고생을 하겠죠. 나중에는. 지금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떠 있는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물량들을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고 자기네들은 빠져나갈까. 이 궁리만 한단 말이야. 떠 있는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 떠 있는 종목들은 저는 그래서 잘 쳐다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물론 셀트리온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나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딱 봐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거 어떻게 팔아먹을까 지금 계속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물려가지고 그렇죠? 기관들은 아주 잘 빠져나갔어요. 잘 빠져나갔는데 외국인들이 물렸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 올리면 이 외국인들이 아마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셀트리온 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이거 얼마나 많이 올라갔냐면 과거에 2,000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39만 원.
2,000원짜리 이만큼 올라갔으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팔아먹을까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외국인들이 물렸으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주면서 지들이 빠져나가려고 나중에 35만 원, 37만 원 들어주게 되면 혹은 40만 원 가면 그때선 열심히 팔아야 되는 거지 거기서 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시장에 지금 강한 그 IT 섹터의 주도주 중에 하나인데요. 신고가로 이미 가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돌파해 신고가네요. 그래서 이 근처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7% 가까이 빠지는 이유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많이 빠지기는 하지만 얘가 죽을 것 같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고점에서 기관과 투신, 연기금들이 많이 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많이 샀던 물량이 있어서 여기서 한 번 더 흔들어주는 정도? 흔들었다가 오늘 거래도 많이 안 실리니까 흔들었다가 아마 다시 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단타 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빠지면 단타로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 매매로, 왜냐면 기가 외국인, 그다음에 투신 애들이 지금 물려 있으니까 흔들면 차라리 이걸 단타를 하면 먹기가 또 쉬울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하나마이크로는 5,950원에 작년 8월 21일 날 여기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고 현재까지 올라간 수익률은 182.4%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이게 죽는지 안 죽는지 지금 시장의 IT 부품주의 바로미터가 되니까 하루 이틀 뒤에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을 좀 보고 시장이 좀 질을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쓰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산은 요거는 이제 올해 추천한 종목이죠. 며칠 전에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19일 날 여기서 4월 19일 날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나서 좀 아침보다 좀 더 올라갔네요. 아침에서 여기까지가 아침에 59,800원이었을 때 가격이었을 때 12.8%였으니까 뭐 대충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대충 한 뭐 15% 정도 됐겠죠. 하여튼 15% 나와 있을 건데 이렇게 수익이 날 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우면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시장이 순환매라는 이름으로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보다는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OCI도 지금 크게 빠지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 차별화의 느낌이 너무나도 강하죠. 가는 것만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고 순환매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산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물론 차별화에 대한 기준은 가는 것만 가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만 가니까 얘만 좋을 수도 있는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4%죠. 대형주도 지금 4%씩 빠지거든요. 이런 식의 분위기라면 어느 정도 많이 팔아먹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 많이 팔고 뭐 쬐끔 남겨놓는 거는 괜찮지만 뭐 다 팔아서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오후장까지 가봐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아까보다 조금 더 밀리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코스닥은 뭐 고냥고냥 거기서 그대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오후장에 꼬랑지를 달아주는지 안 달아주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안 달아주면 내일 반드시 반등을 세게 줘야 되는데 그럴 건지 안 그럴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후장을 오늘 잘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급등했었던 최근에 혹은 작년에 많이 강하게 움직였던 최근에 또 급등했던 종목들 AS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오늘 뭐 삼성중공업이 강한 이유는 현대미포조선을 보고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을 보고 하면은 답이 나오죠. 자, 현대미포조선. 아까보다는 그래도 상승 줄어들긴 했는데 현대미포조선의 위치를 보면 얘는 바닥에서 못 간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서 160%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꽤 그래도 갔어요, 현대미포조선은. 완전 날바닥에 있을 때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떠 있는 상황이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못 가지 않았어요. 바닥에서 작년 대비 지금 얘도 100% 가까이 10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길게 볼 때에서도 차트가 물론 여전히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뭐 조정받고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뭐 20만 원, 25만 원 뭐 못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목표치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바닥에 어느 정도 떠 있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길게 보면 정말 바닥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쟤네들에 비하면 최근 그러니까 여기는 좀 심하고 한 이쯤 기준으로 해서 아직 많이 못 갔어요. 얘는 한 60% 정도 올라갔고 삼성중공업도 그거에 비하면 지금 꽤 못 갔죠. 한 50% 정도밖에 못 갔고 차트를 길게 봐도 아까 현대미포조선은 한 이쯤 올라가 있는 느낌인데 얘네들은 아직은 좀 더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매적으로 관심을 좀 보면서 조정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매수 가격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일단 7,400원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이는데 7,400원은 사실 잘 안 들어올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참 매수 가격이 7,400원을 주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쫓아가기에도 좀 애매한 게 시장이 애매해요. 지금 시장이 애매합니다. 오늘 애매한 모양을 그려줘요. 만약에 이러다가 내일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조선주도 뭐든 순환매들은 끊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3,080이 깨지게 되면 순환매는 사라져요. 종목들 빠지게 바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거를 아직은 몰라요. 저도. 지금은 계속 오늘 오후장 그래서 유심 있게 봐줘야 됩니다. 이 순환매가 끊어지면서 조정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고 이번 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순환매가 끊어진다라 그러면 현금화 대응을 좀 하면서 시장을 조금 두고 보고 있다가 오히려 조선주들이 10% 20% 박살난 다음에 사겠다라는 느낌으로 가면은 그게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뭐 빠져요 말이죠. 제가 10% 20% 박살나면 조선주 사면 좋다라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꼬랑지 달고 내일 시장이 양봉 나와서 올라가 버리면 떨어지는커녕 오히려 조선주도 20% 폭등 나올 수도 있어요. IT주들 오늘 꼬라지 달아서 내일 20% 폭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괜히 오늘 현금화했다가 내일 어떻게 돼요? 닥쳤던 그렇죠? 강아지처럼 시장을 못 쫓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현금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시장을 계속 잘 째려봐야 되는 구간인데 어쨌든 그러나 말거나 이런 대형주들은 손실폭이 좀 작으니까 물론 조정시 7,400원이 좋기는 한데 조선주들 대우조선의 양 이렇게 합시다. 일단 7,500원에서 공략을 해보세요. 자, 7,500원으로 수정해드리고요. 조정받으면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가져올 테니까 그래서 조선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우조선양이 됐든 현대중공업이 됐든 현대미포조선이 됐든 뭐 삼성중공업이 됐든 그래서 오늘은 삼성중공업 7,500원 이하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조선주인 삼성중공업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7,500원에 공략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이죠.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사조 오양이요. 사조 오양 매수가 가격 비중은요? 1,900원 20%요. 1,900원의 비중은 20% 되시고 네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아직 추세는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쭉 뭔가 그림이 이렇게 여기를 지지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요거 깨지가 않으면 다시 들어주긴 할 텐데 반대로 들어주더라도 요 추세대로 걸릴 때마다 이게 떨어져요, 얘가. 그러니까 들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다음서부터는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고 혹시 사신 지 최근에 사신 건가요, 이거?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럼 수익 날 때 안 파신 거네요. 네네. 수익 날 때 한번 팔았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는 들어주면은 11,000원 이상에서는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지금 종목들이 흔들릴랑 말랑 그러니까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이러다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흘러내리면 이거는 조정으로 확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조오양도 금요일까지 시장이 찌글찌글해서 빠져버리게 되면 사조오양도 9,000원까지 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9,000원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18%가 더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시장이 약세를 주면은 얘도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네. 약하다 싶으면은
이거는 손절을 대응을 할 것도 생각을 좀 하시되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빠진다라는 그러니까 지수가 3,140이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140이 안 깨지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보면 갖고 있다가 11,000원 이상에서 수익 날 때 파시면 돼요. 그래서 11,000원부터 욕심내면 12,000원까지. 아셨죠? 아, 공매도하고 저기 문제 있나요?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도 일단 막상 나오면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네이버 게시판뿐만 아니라 모든 게시판에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매도에 네.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매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은요 그거를 지금 이용하려고 합니다. 개인들은 다 던지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기관 외국인들은 그거를 물량을 다 받아먹으려고 그래요. 공매도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천정을 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이 시장을 아 좋다. 지수가 지금 4,000가인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만가인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팽배해지면 그때에서 고점을 치고 하락장이 나오는 거지.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 겁을 먹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공매도 때문에 절대 공매도로 밑으로 후려치는 그런 경우들은 여태까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수가 3,140이 깨지지 않으면 그때에서는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지금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손절해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에요. 1,900원이면 250원 차이면 지금 손절해 놓고 관망하고 기다려 보세요 한번. 그럼 시장이 네. 좋아지면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S요. LS. 네. 자, 매수 가격하고 10% 인데요? 기준은요? 10%고 74,000원이요. 74,000원이시고. 네네. 일단은 전력 설비 관련주 쪽으로 일단 LS 이제 지주사인데 네. 괜찮아요.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은 편이고 네. 차트를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차트인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거 바닥에 있을 때 제가 봤었던 종목이라 이거 실적도 괜찮았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실적도 네. 괜찮네요. 실적도 계속 매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요. 당기 순이익도 계속 늘어났네요. 네. 실적은 다 좋아요. 네. 나쁜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수급도 괜찮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조금 지금 그러니까요. 흔들리는 요즘에 계속 지금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올라오려고 하니까 또 오늘 또 저거 하네요. 근데 요거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 얘를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다른 종목을 갖고 있을 거면 차라리 얘가 나을 것 같고 예. 아직 시장이 정확하게 조정이 시작됐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 속임수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예. 흔들어 촉을 해놓고 내일 만약에 시장을 강하게 위로 당겨 올려버리게 되면 네. 얘네들은 더 잘 가요 그러면. 예. 네, 그러면은 제가 매도를 어느 시기에서 해야 되는지. 만약에 지수가 엄청 강하다. 만약 지수가 3,300을 또 돌파를 한다. 네. 그럼 이거 냅둬 버려야 돼 이거는. 그냥 놔둬요. 지수가 3,300 신고가로 가버리면 냅둬 버리면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면 한 8만 원 근처? 8만 원 근처에서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럴 네. 때에서는 6만 일단 5천 원 라인이 손절 라인이긴 한데 그 전에 62선 라인이 6만 7천 원이니까 네. 6만 7천 원 정도에서 손절 라인은 생각을 하시고. 67,000원에서 손절 라인이요? 네, 근데 얘가 6만 7천 원 깨진다라는 얘기는 이 강하고 이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차트도 좋은 얘가 만약에 깨진다. 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추풍낙엽으로 얘보다 2배, 3배는 더 깨진다고 보면 돼요. 아니 저는요. 네. 원래 이게 저거를 안 하고 손절 같은 거는 원래 안 하거든요. 원래 안 하세요? 네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고점에 잡아서 큰 손실 안 나셨어요? 예, 손실 난 적 없어요. 그래요? 예, 예. 고점에서 종목들을 안 사시나 봐요, 그러면? 예. 저는 이렇게 우량주 그쪽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우량한 종목들을 바닥에서만 사면 네, 손실이 좀 나더라도 결국 예. 시장이 벌어주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이 가지고 올라오게 있으면 되면 다 원래 제가 올라오더라고요.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지금 찌글찌글거려서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네. 얘가 만약에 정말 많이 빠지면 5만 5천 원이에요. 예, 예. 정말 많이 빠지면 5만 5천 원인데 그렇게 그때 가서 빠지면은 더 사도 되죠. 뭐 사도 되죠, 당연히. 5만 예, 5천 원. 뭐 예를 들어 뭐 예. 설사 얘가 4만 원 빠지더라도 뭐 40% 예. 빠진더라도 예, 예. 가져가면 1년, 2년 가져가면 얘가 또 8만 원 넘어가고요. 9만 원 가고 해서 장기적으로 버티면 수익이 나요, 얘도. 예, 예. 예, 그렇게 뭐 대응하셔도 예. 됩니다. 예. 좋은 회사니까. 네, 그러면은 이 시장 봐가지고 8만 원에 저거 하면 되겠네요. 8만 원 선에서. 아니요, 지금 매도. 보니까 스타일 자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8만 원 맞지만 이건 장기적으로는 8만 원이 아니고 네. 시장은 죽질 않아요. 뭐 조정받았다가 다시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럼 이거는 네. 10만 원 봐야죠. 10만 원요? 상을 봐야죠. 네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유니캐스트. 유닛 테스트. 예, 예. 자, 매수 가격은요? 14,000원에 60%에. 14,000원. 되게 싸게 사셨네요. 유니캐스트. 아, 퀘스트 테스트가 아니고 예, 캐스트. 유닛 퀘스트 14,000원에 예, 예. 비중은 60%. 60%. 알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일단 60을 뚫지 못하고 지금 좀 안 좋은 모양이긴 한데 그렇다고 예. 뭐 위험한 모양은 아니고 네. 10,000원에 일단 지지를 보고 조금 가져가 보세요. 네. 10,000원이 이탈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지만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 10,000원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 주면서 12,000원을 일단은 안착을 해야 돼요. 아. 그래야 14,000원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거고 어쨌든 크게 볼 때는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이니까 박스권에서 일단은 저점 라인을 한번 테스트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10,000원 지지시 보유. 그래서 12,000원 안착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고요. 지금 11,000원대 있잖아요. 12,000원을 돌파할 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얘가 14,000원 갈 수 있는지 한번 그때 다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점검을 잠깐 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 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 만나봤는데요. 3% 넘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가 7,520원에 형성돼 있고요.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보면 거래소에서 개인이 4천억 원 넘게 사주고 있지만 지수 상승까지는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낙폭 키우면서 3,200선을 이탈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수급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 팔고 있고요. 1% 넘게 내리면서 낙폭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시장을 조금 분석을 오후까지 좀 자세히 좀 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수급과 시장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이 팔기는 팔아요. 자, 이걸로 보지 말고 오늘 투자자별로 보게 되면은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약 2천억씩 팔고 있는데 시장이 여기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빠질 거다. 그러면 쟤네들 파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2천억을 팔 게 아니고 2조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관 2조 팔고 외국인 2조 팔아서 4조가 나와야 되고요. 연기금들도 지금 코스피에서 200을 파는 게 아니고 얘네도 한 2조 정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6조 정도가 오늘 폭삭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다시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매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이 세게 나온다. 이것도 아직은 조금 미흡해요. 증거가.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매도가 무지막지하게 막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들이 계속 코스닥 좀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쟤네들이 다시
사주는 부분들이 조만간에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금 장중에 수급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급락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은 왜 그런가를 좀 볼까 해서 지금 하나머티리얼즈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꼬랑지 별로 안 달고 있는데 이유를 봤더니 얘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동안. 하나머티리얼즈는 많이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낙폭이 좀 심한 거였고 자, 원익QNC도 오늘 보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진 건데 좀 전에 봤을 때 그 세 종목 다 아직 추세가 이탈됐거나 본격적으로 조정을 시작하겠다는 뜻은 아직은 없어요. 추세가 아직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쿵쿵 떨어지면 그럴 때에서는 이제 박스권으로 갇힙니다. 그럼 조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흐름은 아닌 것 같고 자, 주성엔지니어링도 보니까 지금 고점 부분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죠. 어제는 들어주고 오늘은 딱 그 자리만.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이 조정이 시작되면 이거를 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깨줘야 될 것 같은데 안 깨지고 꼭 여기를 또 꼭 지켜요 지금. 왜 지키는가 봤더니 이게 떨어지면 개인들은 이미 다 팔고 없고요. 이거는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지금 사고 있어요. 연기금도 열심히 사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의 메이저라는 애들이 죄다 이거를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죽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임수의 가능성이 좀 전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늘 흔들리는 흐름은 오히려 속임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하나. 자, 동진세미캠도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요거는 지금 거래 없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그냥 시장이 떨어지니까 하다가 이거 떨어지는 거고. 자, 그리고 선익시스템. 이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데 마찬가지 거래가 없죠. 거래량이 없습니다. 어느 떨어지면 다시 반등 나오겠죠. 이것도 그런 거고. 그리고 원익머티리얼즈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지금 60에서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밀리게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후성 여러분들한테 이제 표육 종목 드렸던 최근에 종목 줬던 건데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죠. 오히려 지금이 반대로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앞에서 쭉 살펴봤더니 많이 떨어지는 왜 빠졌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종목들 지금 수급을 살펴봤더니 수급이 꼬이거나 나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장중에서도 물량들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만약 물량이 거래가 많이 실렸다. 내가 하나마이크론이 혹은 주성엔지니어링이 거래가 오늘 이렇게 급증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기가 외국인들이 죄다 시장 다 던진다라는 뜻인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얘기는 속임수, 흔드는 척, 그렇죠? 흔드는 척만 해주는 거예요. 개인들 물량 다 던지고 도망가라고 일부러 개인들이 물량을 터는 거죠. 약간 그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도 오늘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거 다 내려왔어요. 지금 7,030원까지 다 내려왔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IT 부품이 흔들어졌거든요.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좀 흔들린 것들이 7%대 흔들리는 것들, 5%대 흔들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상황은 그렇게 나빠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드는 척을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터는 느낌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야 될 애들이 지금 거래 없이 흔들려주고 있거든요.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고 오히려 이거는 그 역발상으로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종목들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하는 느낌은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꼬랑지를 닫는 모습들을 오후에 좀 봐야 되겠는데 무너지는 모습이 없어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 많이 올라갔죠. 시세 올라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 이 정도 많이 올라갔으면 오늘 20%는 박살나야죠. 오늘 조정이 시작되는 게 맞다면 20%가 빠져야 되는데 꼴랑 3% 빠지고 그것도 꼬랑지 달고 있고 거래도 안 실립니다. 그래서 수상해요. 오늘 흔들리는 흐름들은 그냥 개인들의 물량들을 막바지에 지금 흔들어 놓기 위한 얘네들의 이제 그 속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좀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건 오후장까지 좀 봐줘야 됩니다. 꼬랑지 다는 흐름도 좀 봐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흔들리는 흐름들이 그렇게 위험하다. 오히려 원익홀딩스, 후성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저점 매수해야 될 오늘 왜냐면 시장 흔들어주니까 매수하기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주들도 잘 버텨줘요. 지금 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지금 3%대 강하고 두산도 7%대 여전히 강하고 있고 기계주, 그다음에 조선주, 그다음에 증권주도 오늘 흐름들이 약하지 않죠. 그다음에 은행주 좀 강하고 철강주들도 다 올라왔네요. 뭐 동국주해강 2% 상승, 현대제철도 2% 상승, 포스코도 상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오후장에서는 글쎄요. 제가 아직까지 이제 오후장까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에서는 IT 부품주 꼬랑지 좀 달리고 그다음에 철강주들 다시 살아나고 조선주들 좀 더 강해지고 이런 흐름들로 아까 얘기했던 좋은 흐름들로 좀 가지 않을까. 물론 오후장까지 계속 살펴보세요. 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주식을 조 단위로 팔아먹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별로 매도가 없어요. 매도가 없으니까 매도 없이 흘러내리는 부분들은 또 금방 또 올라가기도 하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터스라는 종목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32,754원에 비중은 25%. 32,754원. 일단은 갖고 가보세요. 가져가 보시고 오늘 시장이 흔들려도 별로 흔들림이 없죠. 이미 벌써 팔 사람들은 지겨워서 다 팔았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정도 시장이 흔들렸으면 얘도 한번 그래도 한 뭐 2%든 3%든 흔들려야 되는데 안 흔들린다는 얘기는 3만 원 돌파 안착되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32,000원으로 뭐 바로 간다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없어서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계속 머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문자 종목의 넥스틴. 아유, 이거는 조정이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 가격이 7,300원. 이거는 매수 가격 7,300원이 아니고 73,000원이겠죠, 뭐. 그렇죠? 73,000원의 비중이 10%신 것 같은데. 넥스틴.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죠. 올라간 다음에 이걸 저점과 저점은 이게 추세입니다. 여기가 추세가 깨졌죠. 추세 깨진 종목은 먹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갈 때부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면은 올라갈 가능성보다 빠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은 전략은 어떻게 바꿔야 되면 많이 빠지면 공략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추세가 깨진 종목들은 저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냐면 여기가 깨졌잖아요. 깨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샀었으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후에서 조정시 매수가 된 거니까 추세가 깨진 종목은 고점에서 쭉 저점을 그리세요. 저점 근처에 바닥에 붙으면 이쯤에서 사겠다. 그래서 한 45,000원쯤 내려오면 사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야 물리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니까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6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아직 바닥을 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좀 밀리면 다시 6만 원에서 혹은 더 밀리면은 그 밑에서 추가 매수 질문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거에 따른 조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유튜브 상담으로 HDC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지금 건설주들이 현대건설은 잘 가고 있는데 나머지들 뭐 GS건설도 잘 가고 있죠. 그리고 뭐 삼성물산도 뭐 꽤 곧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 철강주의 그 힘을 다 못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강주의 그 강세가 초강세가 동국제강처럼 가는 게 건설주에 나오든 뭐 조선주에 나오든 증권주에 나오든 뭐 그래야 되는데 아직 철강주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순환매들이 안 나오고 그냥 업종의 대표주들만 순환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급등을 하지는 못하는 건데 건설주들은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철강주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철강주들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과거에서는 없었던 뭐 후판 가격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없었던 건 뭐냐면 과거에서도 후판 가격이 상승한다, 상승이 인상될 것이다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꼼짝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폭등을 해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돈들이 들어가서 그래요. 세력들이 제약주들 팔아먹고 현대차 고점에서 팔아먹고 어떻게 해요? 죄다 철강주를 다 들어가 놓으니까 조그만 이슈에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이 되면 폭등이 되는데 건설주들도 아마 매집이 되고 있을 거예요. 대선이 있잖아요. 3월 달, 내년에 6월 달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건설주들도 나중에서는 현대제철처럼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29,350원에 보유하고 있다면 좀 길게 좀 끌고 가셔라.
그러면 현대제철처럼 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고요. 이정수 의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서울가이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